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했죠. 도시개발법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재검토해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 용도적 무슨 지역이다? 비도시적이었죠. 비도시적에서 농지나 임야라는 토지를 가지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 외곽지역이요, 비도시적이고 대상은 주로 토지를 대상이었다. 이때 토지는 지목이 농지나 임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 소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도시가 노후화되게 됩니다. 노후화되고 불량화되게 되면 그 노후화된 불량화된 시가지를 다시 밀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사업을 우리는 도시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 정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정비 사업은 실무에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에요. 앞에서 공부했던 도시 개발 사업은 사실상 여러분 중개 업무하고 실무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실무에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고 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법률, 이 도시 정비법이 그동안의 세 개의 법률을 통폐합시켜서 하나 법률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많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도시정비법 하나만 시중에 나가면 무려 한 1200페이지의 책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 실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고 여러분이 이 정비법을 잘 하시게 되면 외부에 나가서 유능한 공인중개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파트가 바로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가치 있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선 교재 보시면은 용어정의 뭡니다. 용어정의 뭐니까 우선 정비구역이라는 얘기 나오죠.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된 지역을 정비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뭔가? 정비사업의 개념 나오요? 자,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나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비사업의 개념 정도는 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정비사업이 뭐냐? 자, 정비사업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하게 되면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시행한다고요? 정비구역 또는 어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 근거법은 뭐다? 도시 정비법이죠. 이 법이니까. 목적은 뭐냐?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 노후된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먼저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택 등 건축물을 있는 것은 뭐하고? 개량하고 없는 것은 건설하는 사업, 이걸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비사업이란 어디에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이 종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비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시도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한 2년 됐죠. 이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러면 여기서 가로구역은 뭐냐? 가로구역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가로구역은 4개의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도로 둘러서 일단은 저걸 하나의 가로구역이라고 해요. 가로구역이라는 용어보다는 여러분 블럭이라는 용어 익숙하시죠? 블럭 용어로 하나의 블럭을 얘기하는데 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이 안에 노후 분량 주택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저 안에 주택이 적어도 20호 20세대 이상 존재할 때 하나의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도의사가 정비구역에서 반드시 지정을 해야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소규모라든가 규모가 너무 작고 이런 적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소외시되고 이런 적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가로구역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났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요건만 갖추면 이 안에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 가로구역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나 또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 이건 사업의, 자, 이건 사업의 위치가 되겠죠. 사업의 위치. 두 번째, 이건 뭐냐? 이건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건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근거법. 그 다음에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건 사업의 목적이 되겠죠. 목적. 그 다음에 이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 기본적인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정비 기반시설은 정비 기반시설 가장 대표이시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녹지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녹지, 공원 이와 같은 정비 기반시설 정비하고 있던 주택을 개량하고 없으면 새로 건설하는 사업, 이게 정비사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내에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런 표현 맞을까요? 맞지 않죠?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어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재에 그 단서에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는 얘기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재건축 사업만큼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작아서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으로서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 사업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면 정비구역을 반드시 지정한다. 또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라도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면서 정비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표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비사업은 사업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이건 도시적입니다. 도시적. 도시적이면 여기는 도심지가 되겠네요. 또 도시적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상이 뭐냐? 토지하고 건축물을 함께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대상으로 한다. 이때 토지는 지목이 농지나 임야가 아니겠죠. 주로 지목이 뭐가 된다? 지목이 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대상하기 때문에 여기 주도적인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고 얘기하면 토지 등 소유자.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상권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외곽지역 비도시적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오늘 정비사업은 도시적, 도심지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대상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적 하면 도시는 용도지 뭐가 있죠?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있죠. 이 중에서
정비사업은 녹지적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어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세 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 하면 도시적 가운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정비사업의 개념이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그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 순서를 이렇게 해놨죠. 정비법에서 여러분 사업의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6개 사업의 개념이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정비법은 전부 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비사업의 6개 사업의 개념에 따라서 사업의 시행자가 달라지고 사업 시행 절차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6개 사업의 개념을 신속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정비사업의 종류 순서는 이건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5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하고 6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가지고 법 조항에는 5번, 6번을 갖다 사실 제일 뒤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정리하는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체계가 빨리 쓸 겁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비사업 개념은 제가 정리하는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비사업은 자, 정비사업이죠. 이 정비사업은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첫째, 주거환경 정비사업. 두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나눠진다고요. 여러분 법률의 명칭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정비법인데 뭘 정비한다? 환경을 정비한다. 무슨 환경? 도시환경, 주거환경. 주거환경, 도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떤 구분해서 구분한 것이냐?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도시지역 가운데서 주거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뭘 대상으로? 이건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택 대상.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이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나머지 상업지역과 어디? 공업지역이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뭘 대상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건축물. 이때 건축물은 뭘 얘기한다? 상가 또는 공장을 말하겠죠. 상가 공장.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이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건축물 대상으로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다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먼저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세 번째, 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네 번째, 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새로 신설된 것인데요. 우선 이 세 가지만 볼까요? 종전은 그러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이 세 개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떤 기준에서 나누느냐? 구별의 기준은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입니다. 열악한 정도. 기반시설이 얼마나 열악한가? 기반시설 열악한 정도. 이 기반시설 열악한 정도를 가지고 이 세 개 사업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건 극히 열악한 점입니다. 극히 열악.
여기는 열악한 적, 여기는 양호한 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주관경 개선사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주관경 개선사업 보면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했죠.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흔히 우리가 달동네 기억하시 바랍니다.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진입도 어려울 만큼 도로가 자체가 나 있지 않는 이런 상태 말합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라고 했죠.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에서. 이 달동네라는 것이 어떤 지역입니까? 달동네는 옛날에 우리가 서울시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면 땅은 서울시 땅이고 자기가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노후 불량 건축물, 즉 판잣집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해서 살고 있는 그야말로 극빈층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시 정비 거기를 갖다 우리가 도시 저소득민 집단지로 거주하는 지역, 즉 달동네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달동네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노후 불량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면 여러분 앞으로 달동네 개선 사업 이렇게 얘기하세요. 달동네 개선 사업. 그런데 달동네 개선 사업 하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겠네. 첫째,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노후 불량,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하다. 노후 불량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여기가 달동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관경 개선 사업 하면 달동네 개선 사업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는 층이 극빈층입니다. 극빈층. 그래서 정부는 이 사업을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야. 적극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나오죠? 주택 재개발 사업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밀집이다. 여기는 아까 과도하게 밀집했죠? 과도하게 밀집했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어때? 밀집한 정도입니다. 밀집. 그럼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우리가 보통 서민층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민층.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그랬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여기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입니다. 또 이거는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해야 되는데 이 밀집하고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재개발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주로 뭐냐? 여기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주로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주로 아파트나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관경 개선사업, 열악하면 재개발사업, 양호하면 재건축사업. 노후 불량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면 개선사업, 밀집되어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입니다. 여기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여기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주관경 개선하면 달동네 개선사업이고 이거는 극빈층이라고 했죠? 여기는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이니까 여기는 정부가 지원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주로 지원사업. 그런데 여기에 재건축은 무슨 층이겠습니까? 재건축은 무슨 층이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재건축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재건축도 무슨 서민층이라든가 뭐 이렇게 봐야 될 텐데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서민층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네가 돼버려요. 서울에 여러분 반포 주공 아파트라든가 잠실 시형 또는 강동 주공 둔촌 아파트 이런 아파트 생각해보세요. 13평 14평 아파트가 최고 가격이 비쌀 때 최고 15억 16억까지 나갔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서민층일까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한다 그러면 사실 서민층은 이게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있는 집안. 그러니까 여기는 정부가 지원해줄 이유가 없죠. 이건 정부가 일종의 규제사업입니다. 규제사업. 자, 이렇게 해서 주관경 개선사업은 극빈층 정부가 적극 지원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은 서민층, 정부가 지원 사업. 재건축 사업은 있는 집안, 정부가 규제하는 사업,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거환경 정비사업 종전에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이렇게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재개발 사업이 종전에 자꾸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크게 2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화가 극에 달한 이런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문제점 뭐냐? 전면 철거 방식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전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 철거하다 보면 철거를 원하지 않는 주민이라든가 또는 아직 쓸만한 건축물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충돌이 야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첫째, 정비구역을 반드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 전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2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2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D입니다. 그게 가로, 주택, 정비사업이고요.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은 종전 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첫 번째 문제점을 시정해서 나왔죠? 자,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볼까요? 여러분 교재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만큼은 정비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자고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그대로 하면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 어디에서? 여기는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래서 가로구역이 아니죠. 이 6개 사업 가운데서 유일하게 D번만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볼까요? 여러분 교재 5번이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단독주택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에 있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보전 정비 개량.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점. 전면 철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전면 철거 지양이라고 하죠. 지양. 전면 철거하지 않고 보전형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철거를 지양하는 보전형 재개발 사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전형 재개발 사업. 그래서 이건 전면 철거를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 내에서 하는 것이요. 이건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이죠.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3가지에 있다가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해서 새로 나온 2가지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리고 성격이 전혀 다른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볼까요? 4번이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적과 공업적이죠.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건축물을 고층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을 고층화시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심과 부도심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얘기죠. 지난주에 나왔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첫 번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구도심지가 동공화된다는 겁니다. 동공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도심과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권 활성화. 이게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건축물 고층화시키고 도심과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말이죠. 종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 도심 재개발 사업, 도심 재개발. 그다음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도심 재개발 사업과 시장 재개발 사업, 공장 재개발 사업, 이 세 개 사업이 묶어진 것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비사업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아주 좋아요. 항상 이 순서로 기억하세요. 교재 있는 순서 무시하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잠시 쉬고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시장에서 두 개 새로 나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건 우리가 가로근에서 시행한다. 이건 전면철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요. 다시 한번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기억해야만이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돼. 성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2번과 요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깔끔하게 우리가 체계가 정리되고 이 체계가 빨리 정리가 돼야 정비사업은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개념 6가지를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359쪽 개념을 쭉 보시면 뭐 3번에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얘기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국토개법상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동구라든가 이와 같은 기반 시설을 정비구역 내에 있을 때 정비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네 번째 공동이용시설 나오죠. 공동이용시설은 기반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은 아니지만 그것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소위 우리가 주택법상 우리가 복리시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한 놀이터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작업장, 국판장 이런 것들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토지등 소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여기서는 토지등을 간단하게 토지 소유자, 건축물사, 지상권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조금 이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9쪽에 8번에 시장군수 한번 보세요. 시장군수. 시장군수 하게 되면 도시정비법에서 시장군수라는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시장군수. 정비법에서 시장군수는 정비법에서 시장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말하거든요. 그럼 기초자치단체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군수, 구청장. 그런데 시장군수, 구청장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세종시하고 제주도죠. 그래서 세종시하고 제주도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특별 자치 시장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요. 제주도는 특별 자치 도지사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구청 이게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비법에서 시장군수 나오면 그냥 시장군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정리하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주택, 공사 등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주택, 공사 등.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은 누굴 얘기하냐? 여기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주택공사가 우리나라에 주택공사가 없죠? 지금은 주택공사가 없어지고 종전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를 갖다 합해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지방공사. 근데 여기서 지방공사는 어떤 지방공사냐? 주택, 건설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등 하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건설 목적 지방공사를 말한다. 기억하세요. 대표로 뭐가 있죠? SH공사가 있죠? SH공사. 서울하우징,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비법에서 주택공사 등 이렇게 나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주택공사 등 하면 주택공사 등등등등이야 뭐 수자원공사, 먼공사 이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건설 목적 지방공사만을 말한다는 거 이걸 좀 꼭 좀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원수 주택공사의 개념까지 정리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정비법에서는 이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 여러분 교재 보시면 2절에 그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지정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정비계획 지정권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지정권자. 정비계획 지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획을 설명하죠. 우선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은 먼저 시장 군수가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여기서 시장 군수가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비 계획. 그럼 여기서 시장 군수는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죠? 시장 군수는 이 사람 얘기했네. 시장 군수는 첫째,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겠죠. 또 시장 중에서는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시장도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 자, 이게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시장 군수구청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지정 신청을 해. 누구한테?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에게. 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누구한테? 서울특별시장한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누구한테? 부산광역시장한테. 경기도 양평군 구리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정비계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정비계획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 구청장의 정비계획 지정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정비계획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장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지정 신청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지정해버립니다. 직접. 또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도 자기가 직접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정 신청이 없어요. 직접 지정하더라. 직접.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비계획 누가 지정한다입니까? 정비계획 지정권자는 이렇게 되겠죠? 첫째,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나요?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즉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합니다만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은 오직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만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은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단 인구가 50만이 넘는 시에서는 도지사가 아니고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그러죠? 창원시 이렇게 인구가 50만이 넘는 시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지 않고 그 시장이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구역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한다고 그랬죠. 자, 시도지사. 이 시도지사 누굽니까?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게 시도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시도지사. 그 다음에 누구? 여기 대도시장 있죠? 대도시장. 그래서 정비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절차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할 수 없다. 누가 정한다? 우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수립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정하고, 반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정비구역 수립해서 그들이 직접 지정한다.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비구역 역시 지정고시하게 되면 지정고시.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시가 있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요? 법적 효과. 우선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난번 도시개발법처럼 여기도 첫째 간주가 되느냐. 첫째 무슨 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간주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럴까요? 우선 여기는 이미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도심지예요. 도심지. 이미 여기는 도시지역이라고 해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간주가 된다는 얘기가 말이 맞지 않죠? 지난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비도시지역 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순간 도시에 간주가 됐습니다만은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재라는 도시지역 내에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도시지역이 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간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이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간주가 될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또 하나.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 내에서도 무슨 문제가 나오죠?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라고 하는 사람, 병이라고 하는 사람 또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은 어때요? 나중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밀어서 소위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들의 욕심은 또 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아파트 분양권 하나 좀 늘려볼 것인가, 하나 더 받을 것인가, 이런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를 갖다 지분 쪼개기를 한다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주택을 밀어가지고 연립주택으로 건축해서 세대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여기서 분양권을 늘리려고 하는 자꾸 이런 투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에서 앞으로 일정한 개발 행위는 금지시켜버립니다. 그 개발 행위를 금지시키되 개발 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비구역 내에서 개발 행위는 뭘 한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호시가 되면 정비구역 내에서 갑, 을, 병은 7가지 행위가 금지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식재 이 7가지가 금지됩니다. 이 7가지는 만약 하고 싶으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안에서 앞으로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가 투기 목적이 분명하다 생각되면 절대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요. 자, 이게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가 되겠네. 그래서 정비구역은 어디에 지정된다? 도시지역이 지정이 된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도시지역이 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라면 지구단위구역이 간주가 될 수는 있다. 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 투기를 하려고 한다. 이때 투기는 어떤 투기다? 투기란 것은 한마디로 어때? 조합원,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투기행위입니다. 이 조합원 수가 증가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앞으로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는 금지시켜버리고 그런 개발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뭘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비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상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여기를 우리가 소위 정비예정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비예정구역.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는 투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버리면 더 이상 거기서는 투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예정구역 내에서 투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도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정비예정구역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투기가 극성을 부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2008년 이전에 서울의 저쪽 어떻습니까? 뚝섬 같은데 성수동이죠? 뚝섬 이쪽 같은 데는 굉장히 투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도 특별히 투기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갖다 제한 조치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의 제한 조치. 이걸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기서 개발행위는 두 가지인데요. 건축물의 건축하고요. 토지의 분할입니다. 토지의 분할. 여기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1회 하나요? 3년 이내. 이렇게. 그럼 어때요? 최장 3년까지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은 하지 마라. 이렇게 국장시의사, 시장구, 수구청장이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이 안에서는 두 가지가 금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으면 이것도 역시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세요. 정비 구역이 지정되어 버리면 7가지가 자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행위를 하고 싶으면 시장군수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비 예정구역 상태에서는 아무런 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데 단 예정구역 내에서도 투기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구, 수구청이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행위만 제한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 행위가 일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기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떤 단계에서 투기를 해야 될 것인가? 회담이 나왔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7가지 안 된다.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비 예정구역 상태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정비 예정구역 상태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기를 해도 된다. 그러나 정비 예정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떨어졌으면 두 가지가 금지된다. 두 가지. 그러다가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몇 가지가? 7가지가 금지된다. 이렇게 보세요. 정비 예정구역 내에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정비 예정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떨어지면 두 가지가 금지된다.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7가지가 금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에서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죠. 네.